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종합이험 수학함수 보전 방식 논작물 하실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 논작물에 보시면 적용 품목에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룡, 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별을 했다가 벼에 있다가 뭐라 할까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벼만 나와요. 벼.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5, 6, 7, 8 그때 이제 심화 그때는 밀, 보리, 귀리, 조사룡, 벼도 문제 다 풀리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시라? 벼. 그리고 벼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나가요. 네. 나가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그 재해로 인해서 즉 그 재해가 계약자가 피해 신고한 그 재해 있죠. 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하는 재해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니까 피해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조사가 밑에 있는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의 그 추가 조사입니다. 추가 조사를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뭐 밑줄 긋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항 직파 불능 조사, 제2항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라고 되어 있죠. 예. 자, 2항 직파 불능 조사는 모내기 기간 있죠. 모내기 기간 여러분들이 그 못자리를 갖다 정리를 하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못자리를 정리하는 기간 동안 모내기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보상하는 손해 대부분이 비가 많이 오거나 막 토사 밀려오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항 직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내기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노는 이제 별을 못 심는 논이니 보험금 조금 받고 이제 다른 거 심어라 라고 하면서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항 직파 불능 조사에 괄호 옆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거기가 농지 전체 이항 직파 불능시 그 되어 있죠? 이항 직파 불능시. 그 다음에 제2항 재직파 조사는 뭐냐면 모내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얘가 많이 큰 것이 아니라 약간 컸을 때, 조금 컸을 때, 뭐 파릇파릇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어서 이제 모가 이제 활착되기 전에 이제 뜬답니다. 뽑혀요. 뿌리가 뽑힙니다. 그게 일정 수준은 평상시 있는데 이 보상하는 제의 때문에 그 피해가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조사 들어가는 게 제2항 재집화 조사고 보시면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10% 초과. 면적 피해 10% 초과. 자, 경작불능조사 보시면 경작불능조사 이따 할 겁니다. 출수기 전 피해라고 적어놓으세요. 출수기 전 피해.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고요. 자, 수확량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니까 눈으로 보니 계약자가 계약할 때 만들어 놓은 자기 부담 비율 어저께 하셨죠, 저랑에 10, 15, 20, 30 그 있는 거 그런 거 초과를 했을 때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상의 피해가 있다라고 할 때 수확량 조사를 이제 추가 조사로 선정하는 건데 실무상 가서 보시면 벼에서 조사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거의 안 합니다. 바로 이 본조사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항 직파 불능조사 보이시죠? 거기서 할게요. 자, 우리가 보시는 이항 직파 불능 조사입니다. 첫 번째 조건 갑니다. 자, 모내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내기 전입니다. 모내기 전. 모내기 하기 전이에요. 모내기 하기 전에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로. 이 모내기 전이 뭐냐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요? 7월 31일까지란 말이겠죠. 이때 보상하는 손해로 세 번째, 농지 전체 있죠. 거기에 이양 직파를 했다 못했다? 못한 겁니다. 못한 거. 자,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이양 직파 불능조사를 언제 한다? 모내기 전에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직파 못하게 된 경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말, 계약 체결 24시부터 7월 30일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니까 보험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보험 기간 그래. 교재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계일까지 7월 30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 이양 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 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그 말 보이시죠?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 시작. 모내기 전에 보상한 손해로 이양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봐보세요. 모내기 전 있죠? 모내기 전에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활동, 즉 평상시에 모내기 전에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 기법이. 그게 뭐냐면 논둑을 정리를 하시고요. 논을 갈아야 되겠죠. 물 되려면. 농가리.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제초제도 살포를 해야 됩니다. 밑에 나왔죠, 지금이? 논둑 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얘가 모내기 전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일과목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죠.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피해가 있더라도 보험금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조사서에 보면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도 확인하는 난이 있어요. 그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다가 라인에다가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주시고. 자, 제2항 재직파 조사 봐볼게요. 제2항 재직파 조사. 이거 잘못 읽으면 제2항 재직파 불능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2항 재직파 조사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모내기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자, 얘는 모내기 후입니다. 뭐라고요? 모내기 후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시골에 가시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하든 기계 이양을 하든 간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전부 다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는 뜬모가 발생해요. 뭔 말이냐? 뿌리가 활착되지 않고 얘가 떠버린다고요. 되셨죠? 일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얘가 다시를 해야 될 그 상황. 어떤 상황?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런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비가 많이 내려온다, 토사 밀려온다, 그건 뭐예요? 이게 보상한 손해죠. 보상한 손해로.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내기 후에 보상하는 손해로 세 번째 뜬모가 발생했을 때 무슨 모가? 뜬모 발생했을 때. 뜬모가 발생했을 때. 이때 언제 뭐 한다? 이때 하는 조사가 제2항 재직파 조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뜬모 발생이 얘를 다시 말하면 뭐라 하냐면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한 경우입니다. 뭐라고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한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조사를 한 번만 해요.
제2항 제2집합 조사는 조사를 2번 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면적별 10%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적 피해 얘를 어떻게 판단하냐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를 심었는데, 모내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뜬모가 발생했다. 둥둥 뜨겠죠? 둥둥 뜬 거예요. 두 번째는 모내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 같은 거 생길 거 아니에요? 홍수. 생겨가지고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이파리에 뭐가 붙었다? 흙이 묻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광합성이 안 돼가지고 뭐가 못 자라요. 다시 해야 되겠죠, 그네들을. 세 번째, 침수가 된 다음에 물이 빠지면 얘네들이 이제 숨을 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꼴딱꼴딱 넘어가거든요. 물 빠진 다음에 얘가 꼴딱꼴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보시면 뭐라 돼 있냐?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두 번째,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아니면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세 번째, 묘가 살아있으나 수확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면적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묘가 본답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둥둥 떴다. 두 번째,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 차단된 면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흙 그래요. 세 번째는 비실비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 할 때 외우시고 느낌 잡으세요. 뭐라고요? 둥둥 흙. 그럼 둥둥이면 그림 그리시죠? 뭐 상상되시죠? 흙이면 이파리에 흙이 묻은 거 생각나시죠? 세 번째 비실비실이면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느낌만 잡으시고 이게 뭐다? 1차 조사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 1차 조사 때. 면적비를 10% 초과해서 저희가 계약자 이제 보험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저 보시고 뭐 틀리가지 마시고 보험금을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논이 있으면 이만큼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2항 제2집합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의 이름이 제2항 제2집합 보험금이거든요. 그 보험금은 뭐냐면 뭐를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심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심는 비용, 인건비 같은 거 있죠?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목적이니까 결국 두 번째 조사 2차 조사 때는 어떤 조사하냐? 이 면적에 심었나 안 심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2차 조사 이름이 뭐냐 보니까 제2항 제18을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제목이 적어졌을 겁니다. 2차 조사에 보시면 제2항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 조사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무슨 조사? 1차 조사. 1차 조사는 뭐 면적 피해를 조사하는 거고 2차 조사는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예요. 되셨나요? 자, 칠판 보시고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을 보실게요. 여기는 전체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피해 입은 거 있죠? 이 피해 입은 게 300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러면 2차 조사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1000제곱미터에 계약자는 300제곱미터를 그냥 다 뭐를 심었죠? 심으면 그냥 이 보험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 계약자가 200제곱미터만 제2항 한 거예요. 뭐만 했다? 200제곱미터. 그러면 1차 조사에서 피해는 300제곱미터죠. 2차 조사 피해가 얼마예요, 그러면? 200제곱미터예요. 자, 몇 퍼센트예요? 30%. 몇 퍼센트? 20%. 얘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2항 하지 않은 요 면적 있죠? 이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전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진한 것이 봐보세요.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2항 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 제2항 재직파가 이루 면적에서 전다 제외한다. 이 문장 잘 봐두시고요. 이따가 저랑 문제 풀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세 번째 경작불능조사입니다. 자, 복분자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놔뒀어요. 조사. 자,
병작불능조사는 일단 모내기는 했죠. 모내기 이후에 모내기 후부터 언제까지? 출수기 전까지예요. 이 말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출수기다 그러면 벼줄기 있죠. 벼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누가 나온대요? 이삭이 나와요. 그럼 이삭이 나왔다 소리는 여기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수정이 돼요. 그리고 익어갑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돼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수가 안 됐단 말은 같은 말은 뭐냐면 수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출수가 안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수확이 안 되는 거. 자, 두 번째. 식물체.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자,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자, 그리고 이 계약자가 경작, 그냥 쓸게요. 계약자가 신청까지 왔어요. 계약자 신청. 계약자 신청.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식물체 피해율이란 말 보시나요? 자, 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보면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 하시면 됩니다. 가입 면적분의 가입 식물체 면적 막 나오는데 그거 그냥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이에요.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 적으시고. 그럼 이 고사 있죠? 고사의 의미는 뭐냐 보니까 수확이 안 되는 겁니다. 고사는 뭐다? 수확이 안 되는 거. 보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아주 실무상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물어볼 때. 근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출제자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식물체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얘가 출수가 안 됐어요. 얘 그러면 고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확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살아있는데, 벼는 살아있는데, 벼 줄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수가 안 됐어요. 그럼 수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뭘로 빼진다? 고사 면적으로 뺀다. 되셨죠? 여기까지. 두 번째, 식물체가 죽었네요. 근데 얘가 출수 전이에요. 뭐라고요? 출수 전. 근데 그러면 얘는 식물체 죽었으니까 출수 전에 죽어버리면 얘 뭐예요, 이거? 수확이 안 되겠죠? 뭘로 빠진다고요? 고사로 빠진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세 번째로
필수적인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더 가면 이제 더 헷갈리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고사의 의미를 뭘로 판단한다? 수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3, 4월 달에 저는 이제 문제풀이 2번 하실 때 뵙겠지만 그 과수 상품에서 보시면 고사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논작물 밭작물에선 고사 면적하고 수학 불능 면적하고 같아요. 여기 그냥 고사를 뭘로 본다 우리가? 수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수학이 불가능한 고사 면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학 불능 면적하고 수학 고사 면적이 같은 말이라고요. 나중에 볼 때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이 나와요. 네 번째. 얘가 산지 폐기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산지 폐기. 천 제곱미터예요. 자, 실판 보시고 여기가 고사 됐어요. 고사. 그럼 10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 고사 됐으니까 식물체 필요 몇 % 이상이에요? 65, 70%잖아. 지금 65% 이상이죠.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계약자가 경작 불능보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300제곱 남았죠. 얘는 정사. 그럼 계약자는 이제 욕심이 납니다. 300제곱 정상이잖아요, 지금. 경작 불능보험 받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수학을 해서 판매하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기 경작 불능보험금은요. 이 농지 1000제곱미터 전체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700제곱미터의 보험금이 아니라 어쩐다 계약한 거 있잖아. 지금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1000제곱미터짜리니까 전체에 대한 거. 그러면 전체가 뭐래? 경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300제곱미터 남았죠. 얘도 어쩌라? 폐기를 해라. 왜 그러냐? 700제곱미터, 즉 700제곱 65% 이상이 전체가 이제 농사 안 된다. 그렇게 간주를 하고 보험을 줬는데 여기서 또 내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이중이득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이 산지폐기란 말이 여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여기 조사에 붙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보험금 할 때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 거기다가 별표를 100만 25개 뭐 허벌나게 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매년 시험 나와요. 이게 매년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1과목에서 한 번, 2과목에서 한 번, 15점짜리 아니면 또 5점짜리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디 도서관에 가서 들었는데 평가사 공부하신 분들 4분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 어떤 분이 보니까 이전 연도에 나왔던 문제는 또 안 나온다. 작년에 고추가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그래요. 11회 시험에 벼가 안 나오잖아요. 혹시나 벼가 안 나오죠. 그럼 출제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출제 이원 자격이 없다고. 그 사람은 출제는 빠져야 돼요. 양심상. 고추 안 나오잖아요. 출제 이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고추, 벼, 적과전은 무조건 세 개는 무조건 내야 돼요. 안 내면 출제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니까.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자, 거기 이제 38페이지 경작불능조사에서 제가 한번 하나 확인할게요. 분질미 보이시죠? 분질미는 PL이 몇 퍼센트 이상? 60% 이상. 가루쌀 그러죠. 분질미. 자, 수확량 조사 갑니다. 수확량 조사 보시면
조사 방법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가 있다. 조사 방법이. 근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 가능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선택하는 주체가 있을까요? 주체가. 평가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근데 평가사가 여러분들이 밖에 가셔가지고 조사 나갔는데 상황을 다 봤어. 아, 나는 수량 요소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수량 요소 할래? 라고 수량 요소 했단 말이에요. 그 즉시 너 빠꾸예요. 그러지 마세요. 농협에서 조사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진짜 있어요. 농협에서 이렇게 표본조사 하세요 했는데 가갖고 수량 요소 하신 분도 계신다고 진짜로.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분 나가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거대재해 발생 시. 자, 거대재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에다가 뭐 생각 안 적으셔도 돼요. 태풍. 태풍 생각 태풍. 이 동네가 지금 우남동 동청동이잖아요. 이 동네가 지금. 여기가 태풍이 그냥 싹 지나갔어요. 논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근데 증상이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일부 전부 다 조사를 할 필요 없이 몇 개만 샘플 딱 초청해서 여기서 조사해서 피해를 나오면 똑같으면 어쩐다?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 줄 수가 있다. 그런다. 그래서 뭐 거대재해 발생 시 대표 농지를 선정하여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을 대표 농지에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얘도 누가 한다? 농협 NH 손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하는 거지. 평가사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 보시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 있고요. 세 가지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설명 다 해드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참고에 보시면 참고. 참고에서 조사 시기는 뭐만 보시냐. 밑에 수확량 조사 보이시죠? 거기에 벼, 밀, 보리에 귀리 빠졌네. 귀리 적으세요. 거기다 귀리. 자, 수확량 조사에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는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고기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조사는 수확 시 그럽니다. 수확 시. 자, 우리가 이렇게 현지 조사 계약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현지 조사서인데 무슨 조사? 표본 조사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받으면 벼 가입자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요. 엄청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조사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조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계약자한테 뭘 물어보냐. 언제 수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수확을 언제쯤 하냐. 피해 신고 미리 해놓고 수확을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콤바인 들어온 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답 안 나오고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 우리가 조사 일정을 짜서 스케줄 짜가지고 이제 조사 나갑니다. 라고 하면 한 10월 20일 정도에 수확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계약자가. 그럼 여기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적어놓고 뒤로 빼요. 급한 것부터 하니까 뒤로 빼놓고 해요. 땡땡땡. 그러면 만약에 수량 요소 조사는 수확 언제 한다? 이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정입니다. 말한 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수확은 10월 20일이고 수확 전 14일이면 수확 전이죠. 수확 전 14일이면 얼마예요? 10월 6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4일 전후 앞뒤로 한 2, 3일 놔두고 이때 하는 게 뭐다? 수량 요소 조사에.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뭐냐?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알고기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한 10월, 한 1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자, 그러면 수량 요소 조사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알고기 여문지 안 문지는 필요 없어요. 알곡수 나달 수 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얘는 수확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10월 20일 날 콤바인이 들어와. 누가 들어와요? 콤바인이 들어와서 수확을 할 때 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학전 14일 전후니까 여기 10월 6일 여기 10일 뒤에 하시고 14일 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수학 끝나면 어떻게 조사를 해요. 수학 끝나버립니다. 수학전 14일 전후는 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수량요소 조사 이제 갑니다. 자, 수량 요소 조사다 있네요. 자, 수량에서 이 수량은 수확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로 수확량을 캐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작물 평가사가 되시니까 농작물 가축 뭐 그런 평가사가 되시니까 이제 많이 그런 농민 뭐 그런 걸 많이 접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접하시면 수량 나오죠.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숫자가 양이다 그 생각하지 마시보다 수확량. 넘버 어마운트 개념이 아니라 일드입니다. 일드 영어로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확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이삭당, 꽃수 막 나가거든요. 얘네들이. 이삭당 꽃, 아까 제가 벼꽃이 꽃, 벼의 꽃, 그냥 우리 꽃 그러면 플라워잖아요. 근데 이제 벼꽃, 벼꽃을 아주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영화 그럽니다. 영화. 뭐라고요? 영화. 영화. 이삭을 뭐 영 그래요. 화. 영화. 처음에 보고는 영화수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되더라. 벽꽃은 뭐라. 이 꽃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는 꽃이 폈어요. 꽃이 졌어요. 수정돼가지고 알곡 영물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알곡수하고 이삭수로 우리가 대체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이 있는데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이 정도 우리 강실되는 논도 있고 축구장 2개 합해놓은 논도 있고 그래요. 엄청 높습니다. 그런 논에서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우리는 4포기만 배워봐요. 몇 포기만 배운다고요? 4포기만 배워봐요. 4포기만. 자, 여기에서 4포기를 이제 조사하는데 4포기에서 조사하는데 4포기에 이삭이 몇 개 달렸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조사한다? 이삭을 조사. 이삭. 근데 이제 정확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에 오든가 여기서 그냥 조사하는지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이삭수만 조사한다. 나달수만 조사한다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서서는 안 되겠죠, 셋째가. 앉아야 되거든요. 동영상 보시면 앉아야 되거든요. 앉아서 하나, 둘, 셋, 네 개 세고 있으면 보일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아까 봐 축구장 2개, 3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넓이면 쫙 끝에 가가지고 세고 계시면 계약자가 저 인간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제가 항상 예를 드렸는데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엔지니어를 갈 때도 옆에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궁금하니까. 궁금하다고. 그래서 저는 어쩌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낯들고 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서 자, 이삭수를 세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삭수는 유효분할을 세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단어가. 무효분할, 유효분할이 있고 유효분할 참 새끼치기, 헛새끼치기 그러는데 이제 놔두시고 일단은 뭐한다? 이삭수를 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세는 거예요, 세는 거. 그래서 뭐한다? 이삭수를 셉니다. 그 이삭수의 점수를 매겨요. 밑에 보시면
16개 이상이면 몇 점이에요? 2점. 자, 16개 미만이면 몇 점? 1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 암기사항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자, 두 번째 뭐냐? 나달수를 세립니다. 나달수. 여기에서 나달수 임의로 정합니다.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임의로 정한다 그러면 무작위죠? 그 말은 평가사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이제 계약자하고 요 학과에 그럼 계약자 그거 해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나달수를 셉니다. 나달수 셌는데 그게 51개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51개에서 61개 미만. 아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상. 자, 61개 이상. 71개 미만. 71개 이상. 81개 미만. 그 다음에 마지막 81개 이상이에요. 글씨가 좀 불편하지만 자 여기가 몇 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매긴대. 점수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점, 2점, 3점, 4점, 5점. 자 그러면 나달수는 알곡이 달려있는 거잖아 지금. 이삭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다 센단 말이에요. 셀 때 세다 보면 완전 충실한 것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 빼고 세야 됩니다. 뭘 뺀다? 빼고 센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그냥 나달수가 아니라 완전 나달수 그래. 완전 나달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농지를 갔는데 이삭수가 17개 다음에 14개 12개 11개가 있는 거예요. 나달수를 셌어요. 여기서 나달수 해보니까 나달수가 잠깐만요. 한 57개 59개 61개 2개 49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49개. 그러면 17개면 2점이죠. 점수 매기는 겁니다. 2점. 얘는요. 1점. 얘는 1점. 얘는 몇 점? 1점. 조금만 집중했어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얘는 몇 점이에요? 2점. 얘도 2점. 얘는 3점. 얘는 몇 점? 1점. 점수 총 몇 개 나왔어요? 8개 나왔죠. 8개를 모두 다 합산하라. 어쩌라? 합산. 해보니까 얼마인가요? 5에다가 10에다 13점이네요. 13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네요. 얘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바로 밑에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 보시면 13점이면 41에서 50%까지가 조사 수학 비율이죠. 자, 그러면 41에서 50%까지예요. 시험 볼 때는 50%로 시험이 출제될 겁니다. 왜 그러냐? 최저 비 여기서 41에서 50이면 이 구간에서 최대 비율은 50이죠. 그러면 얘 하면 계산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41 하면 계산이 좀 어려워져요. 이제 채점하기가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쩐다? 50%를 줄 것이고 혹시 아무 말 없다. 시험 문제 못 냅니다. 41에서 50%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42를 주든 47을 주든 50을 주든 평가사 맘입니다. 누가 못한 거돼요. 농협에서 농협 조합장이도 손 못 대요. 얘는 누가 판정한다? 평가사가 판단하는. 실제 조사 나가면 시험 볼 때 어쩐다? 항상 둘 중에 하나 최저 비율 하면 41, 최대 비율 하면 50. 근데 시험 볼 때 누가 나온다? 50 최대 비율을.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정하는 게 뭐냐? 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 계약자 피해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만큼 피해 입었단 말이에요. 피해 입었어. 피해 입으면 이제 피해 면적을 조사하는데 이 피해 면적 조사는 육안으로 조사합니다. 뭘로 조사한다고요? GPS 면적 측정에 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가지고 이 피해 면적의 비율이 밑에 보시면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산정이라고 있죠? 거기에 10% 미만이다. 또는 10% 이상, 30% 미만이다. 또는 30% 이상입니다. 다시 볼게요. 뭘로 본다? 육안으로, 눈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 전체 면적에 내가 보니까 10% 미만 정도 피해가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때 상태, 이때 이 논 피해 상태가 매우 경미한 상태. 어떤 상태? 매우 경미한 상태. 이런 경우는 경미한 상태고, 이런 경우는 보통인 상태. 자, 매우 경미다 그러면 피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라는 조정계수고, 여기는 1.1, 여기는 1입니다. 1.2, 1.1, 1이에요. 이따가 저랑 계산 문제 푸실 때, 연습 문제 푸실 때 하겠지만 그 옆에 몇 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 하단에 무슨 약간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이제 진짜 100입니다.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1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일단 적어 두시고요. 얘가 이렇게 적으셨나요? 적으셔놓고 필기는 하지 마세요. 요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이 다음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 시험 볼 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수량요조 조사가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조사는 지금 수확량 조사는 낫을 안 뱉잖아요. 무게 측정 안 했죠. 그래서 기준 삼은 게 어떤 수확량이다? 표준 수확량 기준 삼았고요. 자, 조사 수확 비율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41에서 50이죠? 41에서 50. 41에서 50%다. 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이따 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예요. 자, 표준 수확량 잠깐만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다. 이건 나중에 볼 일이고 이거 지울게 그냥. 이따 필요하면 와서 볼게. 표준 수확량 1000이라고 얘는 고정입니다. 안 변해요. 그러면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있죠? 얘도 그냥 고정시켜 놓을게요. 고정시켜 놓을게요. 얼마냐면 1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냥 1. 그러면 피해가 얼마 입었다는 소리예요? 30% 이상 피해 면적 비율이 있다는 소리죠? 뭐만 조정? 얘만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이. 자, 제가 조사 나가서 0.5를 50%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수확량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0kg이 나오는 거죠. 근데 41을 0.41을 적용시켰어요.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kg이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90kg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피해율이 1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셨죠까지? 자, 그러면 41에서 50까지 적용하는 거, 이 그 구간 적용하는 게 우리 평가사분이 재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게 저기 뭐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얘를 이 숫자 적용한 것 때문에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보험 받냐 못 받냐. 이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데 조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계약자분들 이러신 분 계셔요. 차에 딱 내려갖고 인상 팍 쓰면서 욕설을 하고 오시는 분 계세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 만났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조용히 0.5 적용시켜요, 저는. 근데 내리셔서 아이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시 이제 말 좋게 편하게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서 조용히 0.4에 적용시킵니다. 내 마음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0.5를 적용시켰어요.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피해 면적 보정 개수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 이만큼 있어요. 피해는 요만큼 입었어. 앞만 봐도 10% 미만이에요. 몇 퍼센트 미만? 10% 미만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2 지금. 그럼 얼마 나와요? 600 나오네요.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같은 그런 저도 사람인지라 10% 미만이면요. 여기 사진을 여기서 찍어보면 그냥 뭐 피해 입은데 멀리 안 볼 거 아니에요 지금. 10% 미만 잡는다고. 근데 이제 계약자분이 조금 가는 말이 오는 말이 좋아 이제. 여기서 찍어봐. 사진을 앉아서 찍어봐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30% 일단 나오겠죠 10%니? 그럼 얼마? 1이요. 얼마 나와요? 500. 얼마 차이 나요 이게? 보험금 나가요 안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이거? 앞에다가 0.41까지 때려봐요. 그럼 끝나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사례를 들으는 건데 저도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한 7년 전에 8년 전에. 그 뒤로는 안 했지만. 근데 여기 있는 조사 수확 비율과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아까 제가 1000이라는 숫자를 보정시켜서 해드렸잖아요 지금. 계약자 우리 평가사가 얘를 적용할까 얘를 적용할까 1.2를 적용할까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 안 나더래요. 보험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 탄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농협에서 예전에는 얘가 없었어요.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산치익이. 얘가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 피해가 10% 미만이면 또는 이런 경미한 경우 있죠. 그러면 얘는 농협에서 봤을 때 피해가 있다 없다?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거시기 그 시설 장문에 보시면 소손해 면책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10만 원 미만 사고면 보험금 안 나가는 거. 그런 것처럼 피해가 별로 없으면 계약자 보고 신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험금을. 신청하지 말고 넘어가시라. 나중에 피해가 심할 때 해야 이제 제대로 보험금 받으니까. 괜히 피해 사고 농제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표본조사 들어가겠습니다.